수로는 물이 흐르게 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로 수원으로부터 필요한 물을 빼오기 위해 만드는데요. 간선, 지선, 지거 등으로 구분합니다. 중심 물줄기를 간선이라 하고, 간선에서 물길이 나누어지면 지선, 지거라고 하죠. 대간선 수로는 간선 수로 중에서도 규모가 커서 대간선이라 부릅니다. 완주군 고산면 어우보에서 시작하여 군산시 옥구 저수지까지 약 67km에 달하는 수로는 대간선 수로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대간선 수로는 만경강 북쪽에 있는 호남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정비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간선 수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하저수지는 일제강점기 내내 대간선 수로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일본인 대농장을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대한 물주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대하저수지는 현재도 그와 같은 기능을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와 익산과 옥구의 농토를 풍요롭게 하고 풍년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1910년 이전, 일제강점 이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개간이나 간척 등을 통해서도 많은 농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넓은 농지라도 황무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특히 후지 간타로 같은 사람이 저수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비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제도를 만들도록 노비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전후에서 5개의 수리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리조합들이 합병 등을 통해서 이곡 수리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이 대하저수지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대하저수지는 1922년도에 착공되는데요. 저수지, 그 다음에 댐, 대간선 수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리 시설들을 세트로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공사는 조선 최대의 공사, 또 최대의 난공사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간조라는 회사를 통하여 공사를 굉장히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 12월 25일 날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물을 담수를 하게 됩니다. 이 대하저수지 물만 가지고 농업용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른 대체 수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근방에 있는 경천에서 저수지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경천 저수지는 화산에 있습니다. 화산에 있는데 화평천이라는 천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논 60만 평, 또 마을 6개, 350호가량이 수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제법 큽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2천만 세제곱미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하 저수지하고 경천 저수지 두 개가 일본 사람 대농장들 농사 짓는 평야 지대를 완전히 적셔줄 수 있을 만큼 풍부해졌습니다. 이 대하 저수지 준공, 또 경천 저수지가 준공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이토 마코토 일본 총독이 대하 저수지에 만불일 작불가래라는 휘호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전라북도 도지사 고원훈은 경천 저수지에 옥포 금성이라는 휘호를 내렸습니다. 뜻 굉장히 다 좋습니다. 이 경천 저수지와 대하 저수지, 그 다음에 대간선 수로는 일본 사람들 또 일본 제국주의의 농업 생산력 향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수탈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수탈하고 이 나라 농민들을 황폐하게 만든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하저수지와 경천저수지, 동상저수지 등 물주머니에서 시작된 물이 이곳 어우보에 모이게 됩니다. 어우보에 모아진 물이 한쪽은 만경강으로, 한쪽은 대간선수로로 들어가게 되고 어우 취입수문을 통해 여러 가지 동식물과 자연 생태를 품은 대간선수로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문에 항상 일본에서 처음 만들 땐 이런 석판을 붙이거든요. 개합 임천시란 글을 집어넣어서 열고 닫는 건 하늘의 때에 맡긴다 라는 뜻으로 여기 어우 취입 수문이 바로 시작되는 점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흘러 들어온 물이 어우보를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고산천과 바로 옆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많은 생태적인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무와 물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U자관 형태, 콘크리트 U자관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1984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 구간이 콘크리트 U자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들이 제법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고기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구간이 된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깝기 때문에 고산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여기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하천 구조로 된 대간선 수로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된 대간선 수로 같은 경우는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흙으로 된 그 주변 간선수로가 흙으로 된 만들어진 그런 구조는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물풀이 자라고 그 물풀에 의지한 물고기들이 살다 보니까 이 옆으로 수달이나 아니면 그걸 먹이로 하는 많은 새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친수 공간, 이런 공간이 사람들이 살기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이런 형태로 할 경우 수질 관리가 좀 어렵기도 하고 수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간선수로의 대부분 구간은 콘크리트 U자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죠. 꼭 문제가 될 수 있다, 생태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기는 큰 문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효율적인 것이 좋을지 생태적인 것이 좋을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독주항은 완주군 삼내리 마천마을 남쪽 마천리 제수문에서 후정리 후상마을 남쪽 후정리 제수문까지 약 1100m 길이의 물길입니다. 어, 1980년대 후반에 약 550m 구간을 복개하여서 체육시설과 산책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독주항 전체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1921년, 23년 사이 대간선수로 확장공사 때 금반마을 앞에서 석지장이라고 부르는 돌부처상이 발견되어 제사를 지낸 후 후정리 98-5번지에 모셔두었습니다. 독주항수로는 1780년 삼례 부자 백대석이라는 분이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40여 미터의 호산과 30여 미터의 여시 곱빼기 언덕 사이 골짜기에 땅 파기 공사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꿈에 송아지가 나타나서 달려간 방향으로 땅 파기를 시작하여 어렵게 완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614년) 광해군 일기를 비롯해서 현종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전주 오기야 40리 수로를 준설했다거나 삼내 한내에 볼을 쌓고 물을 끌어들여 전주 동일면과 익산 춘포면의 논에 물을 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40리는 약 18km에 해당됩니다. 1910년 지형도에 표시된 전주 동일면과 익산 춘포면의 이 수로 길이가 약 18km에 해당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수로는 조선시대 기록에 있는 수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대간선 수로와 지선 수로는 대동맥과 실핏줄처럼 만경강 부간의 넓은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농업수리시설의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삼례 독주왕수로는 조선 수리 체계의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 경제적,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익산시 목천동 지역입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경지 정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지 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1926년도에 경지 정리가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당시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토지를 확보하고 또 수로를 정리하는 그런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지역의 수리시설을 담당했던 이곡수리조합에서도 1922년 완주에 대하저수지를 완성하고 그 대하저수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간선수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 대간선수로는 제가 보이는 뒤쪽에 물길이 이렇게 지나서 그 물길이 이 구역을 감싸고 흘러서 그 군산까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그 수원지가 없던 이곳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이쪽 지역의 논의 구조를 보면은 평탄치가 않고 또 저 대간선 수리에서 논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 지선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물 공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곡수리조합에서는 1925년도 목천 수리 계량 계를 조성하고 그 경지정리 사업을 승인받아서 1926년도에 이 지역의 경지정리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1943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일제의 그 태평양 전쟁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사업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는 1965년도 들어서 국가의 중요한 농업 시책으로 선정되면서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 어디를 가도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지 정리가 끝난 곳에 마을이 들어서게 되고 경지 정리 지역 내 토지주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농장주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곳 경지정리 지역은 익산시의 농업의 역사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최초 경지정리 지역인 이곳과 대간선수로는 우리의 농업 역사로 기억해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지금 대간선 수로길인데요. 이 수로의 용도는 가장 큰 용도는 농업용수예요. 이 주변에 있는 논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익산 구간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물을 활용해서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가면 신흥정수장이라고 정수장이 있는데요. 신흥정수장은 74년도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6만 톤씩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산된 수돗물을 익산 시민의 60%가 수돗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하고 익산을 흐르는 이 대간선 수로의 물은 상당히 수질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보시면 지금 습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천 습지인데, 이 유천 생태 습지는 그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처리한 처리수들이 여기 생태 공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정화가 돼서 만경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간선수로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 그리고 공원이 있다는 거는 그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길을 보면서 대간선수로가 이렇게 친수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공간이고요. 대간선수로 65km 구간 중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산동 이 구간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지금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대간선수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의의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배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위해서 1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 민족들이 개량하고 개수하고 발전시켜서 현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간선수로를 쭉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해봤는데 이 주변의 풍광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간선수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문화자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 바로 대간선수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간선 수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만경강의 상수원, 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하저수지로부터 약 65km의 구간을 지금 지나와서 이곳 옥구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대간선 수로의 종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저수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 옥구저수지는 높이가 4m이고요. 전체 둘레가 한 6.1km에 해당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정확하게 면적으로 따지면 약 100만 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8년에 이곳에는 옥구 서부 수리조합이라는 수리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옥구 수리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이곳에는 물을 여러 가지 농토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마련이 됐는데요. 옥구 수리조합은 우리 농민들이 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리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은 물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이 전체적으로 간석지가 워낙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간석지를 매립하거나 또 간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농토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간척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1920년서부터 23년 사이에 약 3년간에 걸쳐서 커다란 간척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간척 사업의 주인공은 후지 간따로라는 일본인이었는데요. 그 후지 간따로에 의해서 그가 설립한 부리흥업 주식회사라는 곳이 이곳 그 부리 간척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부리 간척지는 지금 이곳 옥구 저수지를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는 250만 평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또 북쪽으로는 300만 평 정도를 확보하게 돼서 총 550만 평 정도의 농토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남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작을 하려고 그렇게 경작을 맡기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이주하게 되는 이주 농촌 마을을 만들 계획으로 약 300만 평의 농토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또 일제 치하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대간선 수로는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제 그 잔재나 이런 것들도 기록도 미미하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수로를 통해서 또 가치를 조명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도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흡족할 것 같습니다. 대간선 수로 우리의 기록이자 또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 후에도 대간선 수로는 잘 관리되어 70년대 대한민국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탈의 아픔과 자연의 생태, 농업 기술과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함께하는 대간선 수로는 100년 동안의 근대 농업을 있게 한 수리 시스템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있는 농업 유산입니다.